네, 교육비평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EBS에서 나온 뉴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 학생들이 전공도 재미없어요. 입시가 키운 가짜 인재. 저도 진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논술은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보잖아요. 저는 논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똑똑하다라는 학생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똑똑이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수능은 잘 보지만 생각은 정말 없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뉴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실행하거나 학식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인재라고 하는데, 정작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는 명문대에서 가보면 이런 가짜 인재들이 속출한대요. 이 가짜 인재들이 뭐냐? 카이스트 재학생의 학점 변화를 추신 고등학교별로 살펴보니까 하늘색의 영재고 학생의 입학 당시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이지만 갈수록 하락한대요. 반면 노란색의 일반고 학생들은 꼴찌로 시작하지만 2학년을 마칠 때쯤 영재고 학생들한테 추월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 특히 이제요, 좀 잘한다는 친구들 대학 가가지고요, 이제 풀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가 좀 만만하거든요. 1학년 때 공부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그죠? 그 사이에 꾸준히 이제 공부에 재미를 들린 일반고 학생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이나 꿈을 지키는 애들은 뭐 잘 하겠지만, 의외로 막상 대학에 올라가면, 대학에 올라와서 뭐 과거라든지 영재고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히키코모리처럼 살아가는 학생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래요. 점수는 세계 최고지시면 과학을 즐겁게 느끼는 사람들 크게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인재라는, 가짜 인재.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의 수능의 가장 큰 문제, 수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요, 헛똑똑이를 만들어내요. 수능 점수 잘 나오면 똑똑한 줄 알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잘 써주면 지가 똑똑한 줄 알도록 만들어요. 안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외고 학생들이 뭔가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죠.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잡다한 지식만 있지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두꺼운 책을 정리정돈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아웃풋은 잘 내. 그렇지만 맥락과 흐름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수많은 교과 과목이 있어요.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 문제 풀이는 가르치지만 수학적인 사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진 않아요.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이 어떤 거고 과학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를 가르치지만 과학적 사고, 과학함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문학을 가르치지만 문학적인 어떤 생각, 문학적인 사고를 가르치진 않아요. 윤리를 가르치지만 윤리 도덕적 삶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급급해서 생각함을 안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지 과학함을 가르치지 않고 수학을 가르치지 수학함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생각이 없냐면요,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갑갑합니다. 우리 교육을 바꾸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최대한 빨리 배제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과정을 평가하게 해야 됩니다. 과정을. 그럼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입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이런 결과만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학생부 종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교사님들, 특히 이제 지방의 어떤 지방의 이제 입시는 거의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일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그렇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사고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학문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영역의 어떤 행동,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를 느끼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육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물론 우리 입시가 전체적으로 천천히 조금 변해오긴 했지만, 그쪽 방향으로 변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방향 전환이 아직까지도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시의 어떤 정책이나 흐름이 바뀌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우리나라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어떤 경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정을 기록하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도 저기 창작 체험 활동이라든지 세특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과정을 평가하는 요소들을 대학들이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특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결과에 집중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경제를 공부하고 사회 문화를 공부하면 뭐합니까?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 경제가 뭐니? 과학이 뭐니? 물어보면요, 제대로 답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과학적 지식은 병렬적으로 나열을 할지언정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게 뭐니? 경제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게 뭐니를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떨어져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현실에 과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깝깝합니다. 이 잘못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저도 아이가 넷입니다. 저도 아이가 넷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또 아이들한테 공부를 인위적으로 막 강제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체험이 누적되고 그것이 20대 올라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집중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중 고등학교 때 제대로 놀아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대학을 가고 나서는 이제는 뭐예요? 놀아요. 고민하고 방황이 시작되는 게 대학교 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이 그래요. 그래서 대학 1, 2학년 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건 이제는 그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경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고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과학이 아니라 과학함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죠? 윤리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는지 각종 철학자, 윤리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윤리적 태도와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죠. 문화에 관련된 각종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과학함을 가르치고 수학함을 가르쳐야지 수학 문제 푸는 걸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지간한 각종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어때요? 어지간한 각종 지식과 정보는 이제 인터넷에 다 있어요. 시리한테 물어보면 시리가 답을 다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몰두하는 공부는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봤자 3, 4년이고요. 저는 한 2020년쯤에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점이 한 앞으로 2, 3년 안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공부만 이렇게 지식만 머릿속에 넣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